자, 오늘 1차 함수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아마 설명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해주게 될 테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1차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텐데, 함수가 뭐야, 함수가? 함수. 함수할 때 이 함자는 상자를 나타내는 함이야. 뭐 수거함, 보석함 할 때 그 함자. 이 함은 이 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어떤 숫자를 내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함수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뭐야? 집어넣는 숫자와 이 나오는 숫자 간의 관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이 함수의 어떤 이름표 같은 거야. 이름표, 함표. 자, f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f는 영어로 이제 펑션의 약자를 나타내는 거고, 이 x는 뭐냐면은 x를 집어 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번 생각해. 어떤 fx라는 녀석에다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 넣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함수야. 근데 함수는 이런 특징을 갖고, 함수가 되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함수가 되는 조건이야. 자,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우리가 뭔가를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함수라고. 그럼 이 조건은 뭐야?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아셔야죠, 이거는. 함수가 되는 조건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숫자 x를 집어넣었을 때, 자, y가 딱 한 개로, 딱 한 개로 정의가 내려져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냐, 자, 어떤 x값을 그 함수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딱 하나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함수에서는. 잘 기억해. x값에다 뭐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런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자, 어떤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하면 얘는 함수일까? 왜 아니야? 너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여러 개야? 약수의 개수가 여러 개라고? 3의 약수 몇 개야? 2개. 이게 여러 개야? 3개가 나와? 약수를, 개수가? 4개가 나와? 대답을 해, 씨.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야, 3의 약수가 뭐야? 1, 3, 2개지? 2개 말고 3개가 나와? 다른 숫자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떤 자연수 하나 딱 정했을 때 하나로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는 딱 한 개로 정해지잖아. 그게 한 개가 되든 한 개는 안 되겠구나.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4개가 5개가 되건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함수가 맞아. 애들이 내가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은 제일 많이 틀려, 이것 때문에. 약수의 개수라고 했을 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y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함수가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 x의 약수 y 이러면 얘는 함수일 거 아닐까? 얘는 아닌 거야. 네가 생각한 게 요거야. 약수의 개수는 하나로 정해지지만 약수는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는 뭐야? 1도 나오고 3도 나오잖아. 4의 약수는 1, 2, 4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하나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하나만 딱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치?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녀석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x 값을 집어 넣었을 때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느냐 아니느냐에 따른 문제지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진 않아. 근데 그런 함수들 중에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1차 함수를 배우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어떤 관계를 가질 거야? 어떤 x와 1차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갖고 x값 하나를 넣었을 때 y값 하나가 나온다는 거는 동일해. 그 중에서 오늘 배워야 되는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은 어떤 결과값 y라는 게 자,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 1차 함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1차 함수의 정의야. 1차 함수의 정의.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함수 값. 여기서 말하는 함수 값.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함수 여기서 말하는 fx는 얘야. 얘가 fx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야?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 넣었을 때 이 녀석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y가 되는 거죠. 여기 값이 결국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프를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 y는 fx의 그래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표현하는 방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y가 fx입니까? 맞아. 맞긴 맞는데 그게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fx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요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좀 이름표 같은 거야. 그 이름표 같은 거고 걔를 어디로 표현을 하겠다? y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x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에 대해서 쭉쭉쭉 점을 찍어가면서 우리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 값은 뭐다? 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이 뭐야? 여기다가 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그러고, 자, 이 a랑 b는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정해져 있는 수란 소리야. 정해져 있는 수고 보통 이제 a와 b를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끔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들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걸 한번 넘어갑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 자,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우리는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자,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a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a라는 상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치? 기울기라고 부르죠. 자, b는 뭐예요? y 절편이라고 부르지. y 절편이라고 부른다. 자,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y 절편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잘 기억합시다.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걸 얘기를 할 거야. 자, 어떤 좌표 평면 위에서의 어떤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게 될 거거든. 자, 그래프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1차 함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뭐 1차 함수의 뭐 선형성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긴 하겠지만 1차 함수는 이런 좌표 평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선의 형태로.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 자, 기울기는 뭐야? 이 녀석이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불러. 근데 그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머릿속에 상상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점 하나를 그냥 찍어. 알 수 있는 점 하나를. 그런 다음에 무조건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내가 아는 어떤 특정한 점, 이 녀석을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냐면은 x의 증가량이야. x의 증가량.
그만큼 증가했을 때,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 여기의 거리가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 때문에 자, 어떤 두 점, 직선 위에 두 점을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어.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편한 것들가 어디야? 이런데 x절편, y절편 이런데 이런 데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자,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요, y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뭐라고? 기울기 a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x의 증가량이 이제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가 1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직선이 이렇게만 생길 필요는 없잖아. 그치? 직선이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어. 자, 이렇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은 자, 여기 있는 점하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 여기 있는 점하고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x값이 요만큼 무조건 증가하는 쪽으로 가라고 했어. 무조건 감소하는 거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지도 마.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해. x가 요만큼 증가할 때 y가 요만큼 감소했다라고 한 거야. 자, 얘를 내가 지금 있잖아. 1만큼 증가했는데 1만큼 감소했어. 근데 우린 감소했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몇이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음수가 되는 거야. 이래서. 여기가 증가량분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증가량이 음수면 전체적으로 뭐? 음수가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갈 때, 자, 요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상상 머릿속,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좀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아니 이렇게 그려놓고선 기울기를 마이너스 적어놓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면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야. 이렇게 내려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얘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았어. 그러니까 왜 기울기를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막 그냥 어디 점 하나 해가지고는 더하기 빼기 분의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 거야. 계산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뺐는데 그것을 뭐 더하기로 안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 문제야.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울기 구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기울기 진짜 많이 틀리게 될 거야. 진짜 많이 틀려. 여러분들 그래서 잘 기억.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해. 자, 여기 아까 내가 1학년들 아까 좌표 평면에다가 뭐라고 써놓게라니 무조건 좌표 평면 그려라라고 했어. 니들이 이 지금 1차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 그리는 연습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내 장담한다.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그릴지 모르면은 그냥 지금 좀 편하자고 그냥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 돼. 그러니까 기울기를 같은 것들 그래프를 항상 보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내고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y절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y절편은 뭐야? y축을 절단할 때 그 절단이야. y축을 딱 자르는 그 점, 여기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x축을 자르는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뭐냐면 x절편이라고 불러요. 얘를 x절편. 자, x절편, 얘를 y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y절편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y절편이라고 하면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y축 위에 있는 점.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은 뭘 알 수 있지? 여기 있는 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좌표는 뭐야? x좌표를 알 수 있잖아. 여기 x좌표 몇이야? 0. 자, x절편 여기에 저기 y좌표 몇이야? 0. 얘는 이 x절편은 y좌표가 0이고 y절편은 x좌표가 0이야. 자, 그러니까 왜 b가 y절편이 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지. 자, x에다가 0 넣으면 뭐야? y는 b잖아.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값. 그게 뭐야? 얘잖아. 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b를 y절편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나가볼게. x절편은 어떻게 구할까? x절편. 이건 뭐야? ax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돼? 0, 0, 0. y가 0이 돼야지. 그럼 얘는 뭐야?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니들 뭐 한 거예요, 지금? 1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1차 방정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자, 1차 방정식은 뭐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야? x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거야. 이러면은 1차 함수라는 그래프에서 이 x절편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거야. 이 좌표가 해 또는 근이 된다고.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하나만 조금 더 나가볼게. 이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은 항상 뭐가 되겠어? 그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의 근과 같다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를 너희들이 못 알아먹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너희들 인생이, 수학 인생은 끝이 나. 너희 다 알잖아. 너희들 수학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 보통의 경우에 너희들 인생도 같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x축과,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 점은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녀석 우리가 A랑 B라는 녀석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차 함수식을 구한다는 것은 자, 1차 함수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기서 뭘 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상수 A랑 상수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 A랑 B를 구한다는 것은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그러면은 봐봐. 지금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조건이 몇 개 있어야지 우리가 그 2개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식이 2개가 주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이 2개가 주어져야 돼. 어떤 조건 2개가 주어져야지만이 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자, 이제 기울기는 A고, 자, Y절편은 B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항상 조건이 2개가 주어질 겁니다. 2개의 조건이 주어질 거야. 제일 땡큐한 경우는 뭐겠어? 그냥 기울기랑 Y절편을 줘버리면은 끝났죠. 그냥 끝난 거야. 너무 땡큐해. 자, 그런데 조건 2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은, 자, 점 2개. 자, 첫 번째, 점 2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 점 2개. 점 2개가 주어졌다는 거야. 조건 2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기울기랑 점 1개. 점 1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자, X절편, Y절편.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경우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요. 어떤 경우가 주어지더라도 얘는 무조건 뭐 하세요? 좌표 평면에 표시하세요. 요거야.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어. 그 예를 들면은 우리 하나 한번 해볼까?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기가 싫으세요? 하기가 싫으세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제일 여러분들 맨날 힘들어하는 게 이게 점 2개가 나오는 경우야. 그럼 내가 점 2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요런 점을 하나를 지나고요. 요런 점 지나고, 예를 들어서 4일 때 몇을 해볼까? 4일 때 7.
자, 요런 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우리 기울기를 어디서 알아야 돼? 주어진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주어진 두 점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러면은 자, 이 x값이 낮은 데서부터 얘가 지금 몇이야? 4만큼 갔어요. 야, 1에서 4만, 마이너스에서 4만큼 간 거니까 몇 만큼 간 거야? 5만큼 간 거죠? 5만큼 간 거죠? 자, 마이너스 3에서 7만큼 올라갔어. 7까지 올라갔어. 몇 만큼 올라간 거야? 10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0만큼 증가하는 녀석인 거야, 지금. 그러면은 5분의 10,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y는 2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점을 넣던가, 이 점을 넣던가. 자, 여기 있는 xy, 여기 있는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직선에 어떤 점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도 얘는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만 하겠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물론 이렇게 떠올려도 상관은 없어.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찾아내는 방법이야. 가장 기본적인 찾아내는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 왜냐하면 기울기가 방금 2였잖아. 그치? 기울기가 2였어. 그러면은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것은 내가 1만큼 증가했을 때 몇 만큼 증가하는 거야? 기울기가 2라고 그랬잖아. x값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몇 만큼 증가해야지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거야? 1분의 2는 2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2만큼 증가한다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지금 1이잖아, 지금 1. 그럼 얘가 지금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몇 만큼 증가하겠어? 2만큼 증가하겠지. 2만큼 증가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렇게 y절편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건 지금.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이야 하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풀이를 하기는 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사실은 내가 사실 이거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좀 반대로 했는데 이제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수준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 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모르겠어. 예를 들면은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 b가 뭐라고 그랬어? y 절편이지. y 절편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자, 한번 다른 여러 가지 그냥 한번 녀석을 그려볼게. 자, 이런 녀석을 한번 내가 그렸다고 치자. 얘를 우리가 이 녀석이라고 한번 내볼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는 거고 얘의 y 값이 바로 b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있잖아. 요만큼 그대로 올라간다고 한번 쳐보자고. 올라간다고. 자, 올라가가지고 요만큼 올라갔어. 요만큼 올라가면 여기는 뭐야? 여기 좌표를 우리가 올라간 걸 K만큼 올라갔다고 하면은 B 더하기 K만큼이 되겠지. B 더하기 K. 얘가 근데 새로운 이런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는 거지. Y 절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선이 K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플러스 K만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쳐보자. 내려왔다고 쳐볼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T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여기 Y절편은 뭐가 되냐면은
b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를 해주는 거가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되니까 y 절편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전부 다 평행하다라는 거야. 평행하다는 건 뭐야? 뭘 의미하는 걸까?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 자,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초록색 녀석은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k라는 이런 녀석이 될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은 y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t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떤 평행함을 유지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t만큼 내려갔다, k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처음에 내가 설명하면서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혹시 조금 이제 생각이 깊은 친구들,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지만 좀 생각이 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뭐냐면, 자, 얘 직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갔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인 녀석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생각을 금방, 뭐 배우고 있는 거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같아져도 똑같은 거잖아. 마찬가지로, 요렇게 녀석이 이쪽으로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여가지고 예선이 돼도 같은 거잖아. 같아요.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고, 지금 너희들은 y축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한 거야. 실제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냥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는 기울기도 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1차 함수와 그래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거 이제 안 들어간 친구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이제 시험 안 보는 친구들 너무 표정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런 기본적인 1차 함수의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을 하건데, 너무 막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풀이를 절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풀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1차 함수 실수 그래프 그리고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앞에서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식 구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7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냐면은 83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반드시 풀어서 가지고 와서 채점 받고 그 다음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야, 근데 너희는 공부할 때 지금 그 월화수목 때는 최대한 그거 하고 이거 그냥 여기서는 이거 풀지 마. 월화수목에는 이거 풀 생각 하지 말고, 월화수목에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 내가 뭐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줄 거니까 지금부터 지금 들어가가지고 방금 내가 설명해준 요 단원 앞에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알겠지? 정리합시다.